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코웨이가 슬립 앤 힐링 케어 브랜드 비렉스를 키우기 위해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달리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은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쇼핑몰. 매트리스에 누우니 침대 옆 모니터가 푹신함과 탄탄함을 넘나들며 내 몸에 맞는 경도를 자동 측정해줍니다. 공기량을 직접 조절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매트리스의 경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웨이가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 실제 사용감이 중요한 제품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험 요소와 전시 공간 인테리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객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외에 비렉스라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매트리스 그리고 안마의자 등 힐링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고객의 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 저희 코웨이 갤러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이처럼 코웨이가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여는 이유는 온라인과 달리 고객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만족도는 곧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코웨이는 코웨이 갤러리를 강남, 논현, 구로, 기흥에 이어 용산까지 확장했습니다. 실제로 코웨이의 오프라인 체험 매장 운영은 긍정적인 실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코웨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8,561억 원, 6,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5.8%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비렉스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5,804억 원을 기록했고 해외 역시 3,364억 원으로 1.2% 늘어 힘을 실었습니다. 4월 리뉴얼 오픈한 용산점의 경우 월 평균 방문객이 1,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국 거점에 올해 기준으로는 부산, 그리고 대전, 그리고 광주 등 체험 매장을 계속적으로 오픈할 계획에 있고요. 고객분들께서 방문하시고 저희 제품 체험해 보시면 더 많은 경험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한편 코웨이는 지난 1분기 기준 렌털 계정수 984만 8천 개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렌털 업계의 수요 부진 속에 강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코웨이가 정수기와 스마트 매트리스를 필두로 올해 4조 클럽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덴티스가 치과용 무통 마취기와 유니트 체어 등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이 분포하지 않은 해면골 마취로 주사바늘이 찔리는 통증을 최소화해 이른바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포터풀 무통 맞추기. 그리고 8K 3D 프린터로 보다 더 정밀한 출력 퀄리티를 구현하고 있는 치과용 3D 프린터와 시술자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니트 체어까지 덴티스가 또다시 신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환자나 치과 의사나 편안함과 안전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알림 장치를 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또 진료 환경에 맞게끔 필요한 라이트들이. 특히 덴티스는 이번 신제품을 서울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선보였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기존 파트너뿐 아니라 신규 파트너링을 위한 적극적인 미팅도 펼쳤습니다. 우리 치과의 필수 장비인 유니트 체어는 치과 개원의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원 시장에 우리 덴티스의 마켓 쉐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 개척을 통해서도 매출을 높일 수가 있고요. 우리 덴티스만 차별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임플란트하고 패키지를 통해서 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회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별 품목 허가를 빠르게 획득한다는 계획이며 유니트 체어는 올 연말 FDA를 시작으로 내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이를 통해 올해 매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최소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중국 인정이
끝이 나면 3,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우리 신제품과의 임플란트와의 패키지를 통해서 신규 거래 확대 등을 통해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독자적인 R&D 기술력으로 매년 신제품을 출시,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 연말 새로운 신제품을 추가 출시해 측각의 브랜드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목표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7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 수입차 업체는 바로 벤츠입니다. 지난해 판매량은 무려 8만 대입니다. 올해는 순수 전기차 2종을 내세워 판매량 1위 수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고급차의 대명사가 된 삼각별 주위로 물 셀 틈 없이 꽉 채워진 매끄러운 전면부. 레이싱 트랙 위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벤츠의 고성능 모터스포츠 브랜드 AMG의 전기차가 은은한 조명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흩뿌리며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전기 모터의 힘을 더해 각각 제로백 3.5초, 3.8초를 자랑하는 AMG EQE와 EQS는 연비보단 성능을 중시한 퍼포먼스 모델임에도 300km 중후반의 일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시보드 전체가 스크린으로 이뤄져 미래차를 엿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이 장착돼 벤츠만의 감성을 더합니다. 모든 EQ, EQS 오사는 전부 하이퍼 스크린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A필러에서 A필러까지 전체적으로 꽉 찰 수 있는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MG만의 UI, UX를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이 달리는 맛을 덜한다는 인식에 대해 벤츠는 주행모드나 회생제동 강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음력을 변화시킨 가상 엔진음을 구현해 주행의 즐거움을 높인다는 구상. 일반 EQS, EQE는 실내에서만 소리가 나는데 AMG는 저희가 외부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뒷 범퍼 뒤에도 외부 스피커가 있어서 외부에서도 그런 가상의 배기음 같은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원 없이 달릴 수 있는 트랙에서 고속 주행 시 커브 구간에서의 차체 안정성, 엑셀을 밟는 즉시 계기판의 숫자가 성큼 올라가는 즉각적인 가속력 등 서킷 주행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속과 감속 그 기능이 다른 차량에 비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AMG EQ의 차량의 특성이 뭐 이런 트랙에서 주행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주행했을 때 이런 이질감 없고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저도 처음에는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탔어요. 외제차 브랜드 중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내보이며 전 차종의 전기차 전환에 가속 페달을 밟는 중인 벤츠가 AMG 모델의 전기차를 통해 수입차 시장 왕자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벤처 자금 지원이 벤처업계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뿐 아니라 고용까지 늘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하슬 기자입니다. 학교보다 더 큰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로 에듀테크 시장에 뛰어든 체험학습 플랫폼 아자스쿨. 학생들의 체험학습 추천부터 활동 보고서 완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자스쿨은 IBK 기업은행이 육성하는 혁신기업 중 한 곳으로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7월 기업은행 IBK 창공에 선정된 아자스쿨은 올해 작년 대비 3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IBK 창공은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 서비스와 정보통신, 첨단 제조와 자동화 업종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었는데 창공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컨설팅을 갖다가 한 다음에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내부 파이낸스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 네트워크 연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기업은행은 벤처 캐피탈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담 멘토링과 데모데이, 기업 설명회 등 비금융 부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총 612개 육성기업을 대상으로 1조 942억 원 규모를 투자 융자했고 8,457건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매출 기업 가치로 보면 기업 가치가 총 누계를 하면 벌써 이제 5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최근까지의 매출 규모 성장 폭을 보면 한 6개로 한 3,8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원 수 늘어난 걸로 보면 한 4,000명 정도 늘어났고
창업 단계에서 지원한 기업은행 고객들이 지금은 중소 중견기업이 돼서 그들이 이제 현재 스타트업하고의 사업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네트워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 IBK 창공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 소재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한다는 구상. 기업은행은 지역 내 신규 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방식의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 입지 조건은 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파주 분양 현장,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새롭게 분양하는 견본주택 현장. 갑작스레 찾아온 무더위 속에도 견본주택 앞은 방문객들로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제곱미터당 평균 1,527만 원에 공급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최소 4억 7천만 원에서 최고 5억 3천만 원. 최근 분양한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낮은 금액입니다. 총 15개의 다양한 타입을 선보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으며 세대 분리형, 5개 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학세권 단지로 바로 앞 학교 부지에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와 운정5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GTX-A 운정역이 들어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GTX랑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5년쯤 남았는데 계속 거주하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서.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확 트인 개방감과 마통풍의 특징. 주방 양옆으로는 다용도실과 주방 팬트리 공간을 배치해 수납 공간 확보와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D자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저는 그런 구조를 싫어하는데 아일랜드로 따로 독립돼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전용 96제곱미터 B타입은 탑상형 구조임에도 거실에 넓은 창문 2개를 마련해 공기순환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기존 팬트리를 옵션 선택을 통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경쟁력과 학세권, GTX-A 노선까지 갖춘 아파트에 예비 청약자들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LS 알스코가 알루미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25년까지 매출을 1,600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포부입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루미늄의 기초 원자재인 인곳입니다. LS 알스코는 이 인곳을 활용해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달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만 1,000에서 1,200톤 수준. 이 원자재가 공장 내부에서 5개의 용해로를 통과하면 둥근 모양의 빌렛과 로드로 만들어집니다. 이어 빌렛과 로드가 또 한 번 각각의 압출 과정을 거치면 알루미늄 사업부의 주력 매출 제품군인 ABS, ESC 블럭 등과 PA 튜브로 탄생합니다. 저희 제품군은 크게 4가지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빌렛, 그 다음에 로드, 그리고 빌렛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프로파일 제품, 그 다음에 로드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PA 코팅 제품,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조, 압출, 그 다음에 일반 후가공까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LS 알스코가 LS 전선 알루미늄 사업팀에서 분사한 시점은 2018년. 분사 첫 해인 2019년에는 매출 670억 원을 올렸고 2021년엔 95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LS 알스코의 지난해 매출액은 1,200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관제 사업과 알루미늄 사업으로 나뉘는데 이 중 매출 80% 이상을 알루미늄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달성 목표 매출액은 1,600억 원. 주력 제품인 ABS 블럭과 PA 코팅 튜브 등으로 차량 부품 시장과 에어컨 등 가전 시장, 건축 자재 영역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PA 코팅 튜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년 넘게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실제 PA 코팅 튜브를 자동차용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고요. LS 알스코는 연내 상장을 준비하는 LS 머티리얼즈의 100% 자회사여서 향후 기업 가치 측면에서 시너지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네, LS 알스코를 취재한 배석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회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LS 알스코가 품고 있는 이 거래처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품은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PA 코팅 튜브와 ABS 블럭 라인 등인데요. PA 코팅 튜브는 에어컨의 실내외기에 연결하는 배관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ABS 블럭은 자동차 제동 영역에서 사용되는 부품류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PA 코팅 튜브는 삼성전자, ABS 블럭은 현대모비스를 가장 큰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10년 이상 된 장기 고객사인데 추가 고객사도 확보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추가로 매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BS 블럭도 아까 저희가 왜 모비스 한 군데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2의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랑도 저희가 그동안 그 실험이 다 끝나서 저희가 올 2분기 이번 달인가 다음 달부터 해서 거기도 저희가 추가로 나가고요. 홍영호 대표이사 인터뷰를 잠깐 보셨는데요. 배 기자,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신사업 부분의 매출은 어떻습니까? 그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블룸 SK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탈광 장치용 알루미늄 부품 및 하네스를 포함한 모듈 공급을 LS 알스코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미 일부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호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사업 쪽이 저희가 지금 블룸 SK라고 또 구미에 있잖아요. 블룸 SK가 수소 연료전지를 하는데 블룸 SK의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 그러죠. 네, 그 SOFC에 들어간 알루미늄 부품, 그 다음에 하네스, 그 반제품을 저희가 1차 벤더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올 6월까지 인증 작업이 다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신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자, 이 홍영호 대표이사 인터뷰 우리 계속 보고 계시는데 홍 대표는 이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LS 머티리얼즈도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죠. 자,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얘기한 LS 알스코 외에 자회사를 또 이렇게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알루미늄 부품 기업인 오스트리아 하이사와 합작 법인을 이달 중 설립을 합니다. 법인 위치는 LS 알스코 공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설비와 시운전을 모두 마친 뒤 2025년 1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합작 법인을 위해 양사가 함께 투자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을 때 LS 알스코와 합작 법인의 시너지 영향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배 기자, LS 알스코가 구미에 있죠? 네. 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LS 알스코에 대해서 배석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산오피와 1조 4천억 원의 빅딜을 성공시킨 ABL 바이오가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훈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ABL 바이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 같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산오피를 통한 라이선스 딜 경험이 회사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는 입장인데요. 다음 달 5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를 앞두고 기대되는 점 이상훈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저희가 200억 이상의 흑자였고 아마 2023년도 흑자인 것 같아요. 2024년은 저희가 흑자일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있으면
저희가 거의 100% 흑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우리는 어떻게 부각을 시킬 거냐.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말로 내가 좋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했을 때 빅파마들이 찾고 있었던 물질보다 우리께 이게 더 우월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줘야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충분한 차별성을 구현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를 보면 좀 이유가 있어요. 특허를 보고 저희가 경쟁 물질을 만들어 보고요. 경쟁 물질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동시에 해요. 본격적인 미팅은 바이오 USA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바운드라고 그러고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빅파마한테 물건을 파는 입장이 작년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사노피 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노피가 아니라 동시에 다른 빅파마도 같은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팔려고 노력해서 작년까지는 거의 80% 이상, 90% 이상의 미팅이 팔려는 입장에서 저희 물건을 소개하고 그런 미팅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올해도 똑같아요. 저희의 기술, 항암제에 대한 임상일상에 있는 거, 6월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보여서 항암제 부분 플러스 저희가 개발했던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에 대한 논의도 일종의 셀러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의 미팅이 지금 셋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2개 정도 잡힌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노피의 임상일상 결과 잘 되고 있고요. 저희 503은 지속적으로 용량을 높이는 과정인데 임상 결과가 좋아요. ABL1003이라고 해서 6월 달이면 저희가 IND, 임상일상을 신청하는 물질인데 유방암과 난소암 타겟인데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타겟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는 기대도 임상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도 좀 크고 향후에 저희 ABL의 목표도 그동안에는 이중항체로만 관심을 많이 받았던 회사지만 어쩌면 이중항체 중심의 ADC로서도 저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글로벌 수준에서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2023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가 최근 관할 지자체인 울릉군에 바다숲을 이관했습니다. 포스코는 2020년 5월 해양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바다숲을 만들고 정기적인 생태 모니터링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2020년 5월 포스코는 사막화 현상이 심한 울릉도 남양리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울릉군과 협력해 진행한 기업 시민 지역 협력 첫 사업인 바다숲 조성 사업. 포스코는 직접 개발한 인공어초인 트리톤을 바다숲에 사용했습니다. 트리톤의 주재료인 철강 슬래그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미네랄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아 해조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어초에 붙은 해조류의 무성함을 나타내는 피복도는 50%에서 100%로 증가했고 해조류 생체량은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조류 출현 종수도 초기 10종에서 감태와 모자반 등 18종 이상으로 늘었고 돌돔과 자리돔 등 수많은 치어떼들이 서식 중입니다. 포스코는 그간의 트리톤 바다숲 조성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30일에는 미국 보스턴 칼리지 산하 기업시민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기업시민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혁신상 환경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포스코는 관할 지자체인 울릉군에 바다숲을 이관했습니다. 5월 10일로 지정된 바다식목일 기념을 위해 이를 앞둔 지난 9일 이관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포스코 환경기획실 측은 앞으로도 트리톤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 활동은 물론 철강 슬래그를 활용한 친환경 바다비료 개발 등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복원과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게임업계 대표 주자죠. 넷마블이 올해 세종의 신작 출시와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립니다. 신작 발표 현장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넷마블이 3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세종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시네탑, 그랜드 크로스,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 게임 모두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종의 게임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과 각각의 IP를 충실히 구현한 몰입감 있는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낮은 진입장벽, 애니메이션풍의 연출, 그리고 뛰어난 전략성 등을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의 탑은 전 세계 60억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웹툰 신의 탑을 기반으로 한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게임입니다. 원작에 충실한 구현과 재창조, 새로 모드로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조작이 눈에 띕니다.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은 넷마블의 오리지널 IP인 그랜드 크로스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부대를 자유롭게 조종해 타 이용자들과 전략 전투를 펼치는 MMO RTS 장르입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넷마블의 주요 IP 세븐나이츠를 방치형 모바일 RPG로 재탄생시킨 게임입니다.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방치형 게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방치형에 도전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치형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큰 게임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넷마블은 이번에 공개한 신작들을 오는 7월부터 매월 한 작품씩 순차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1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비용 효율화와 실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전 지역에서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한 후 흥행 가능성이 높은 국가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2,265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주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128동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에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수리해 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 동료 주택 사업자들에게도 알려서 더 많은 유공자분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